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잠이 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 도쿄 K짱이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눈이 필요 없는, 오직 귀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포 컨텐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야기들은 누군가의 실제 경험담이거나 혹은 떠도는 괴담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캐스키 분들이 겪으셨던 실제 공포 경험담들도 함께 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인스타로 확인해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 밤, 혹은 지금 잠 못 들고 있는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좀 더 섬뜩한 공포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폰을 착용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도쿄 K짱의 검은 밤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달째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나는 평범한 20대 여자야. 굉장히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스트레스 받을 일은 딱히 없어. 어릴 때 풍파가 많아서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 해피해피한 정도랄까? 그런데 한 달째 가위와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 첫 번째 꿈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막 대쉬를 하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 뒤에 여자 시체가 수북히 쌓여있는 게 언뜻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찝찝한 기분에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말을 했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네 베개만 주면 갈게. 정말이야. 그것만 줘. 그럼 정말 잊지 않는 할게. 라고 하는데 꺼림칙한 기분에 베개를 주려고 했어. 근데 뭔가 싸늘한 느낌에 꿈에서 갑자기 탁 깼는데 사실 내가 복층 오피스텔에 있거든? 근데 내가 1층 쪽으로 몸을 쭉 빼고는 베개를 앞으로 건네고 있더라? 조금만 더 앞으로 갔다면 아마 큰일 났을지도 몰라.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어. 꿈을 꾸면 자꾸 누군가 나를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내 뼈를 발라 다 부순다고 하는데 난 너무 그게 무서워서 꿈에서 깬 새벽에 안 되겠다. 1층에 이불 깔고 자야지 하고 계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잠에서 깨. 그럼 다시 침대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1층으로 가려고 발을 내디디면 또 침대야. 계속 반복할수록 기어서 가기도 힘들 정도로 몸에 힘이 없어져. 한 20번쯤 반복하고 머리채로 쥐어뜯으면서 깨야 돼 하고 겨우겨우 깨서 1층으로 내려와서 잤어. 모르겠어. 가위원 눌리면 자꾸 헛것들이 보여. 갈색 머리의 여자가 행거 사이에 얼굴만 내놓고 있다던가 손이 바닥을 훑으면서 지나간다던가 옆에 처음 보는 인형이 누워있다던가 이런 피곤해지는 가위들이야. 한 보름 그렇게 매일 겪고 나서 나전칠기와 여행을 다녀와서 밖에서 잤더니 악몽은커녕 가위도 눌리지 않더라고. 그러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악몽이 다시 시작됐어. 키가 180이 넘어 보이는 풍채 좋은 여자가 나를 샤워시키고 벽 쪽으로 밀더니 커터칼을 내밀었어. 이거 잘 되는 칼이야. 그래서
그렇게 안 아플 거야. 하고는 내 손목을 긋더라고. 손목에서 피가 철철철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지고 나는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 피가 꿀렁꿀렁 나오는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날은 그렇게 잠에서 깼어. 자꾸 악몽과 가위에 눌린다는 걸 인지하게 되니까 자기가 무서워지더라고. 그게 어제였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더라고. 평소엔 굉장히 규칙적으로 자는데 어제는 뭔가 이상하게 잠이 안 와서 새벽 5시쯤 돼서야 잠이 들었어. 그리고 6시가 조금 지났을까? 해가 뜨는지 주변이 밝아져서 가구들이나 살림살이들의 모습이 다 보이고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 다시 편하게 자야지 하는 찰나 갑자기 가위에 눌리게 된 거야. 어느 회색의 남자가 내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그대로 사라지더라. 까만 머리의 인형이라고 인식했는데 나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거든. 까만 머리에 한 40cm 정도 될까 싶은 게 오른쪽에 누워서 나를 쭉 하고 쳐다보고 있더라.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이 가위에서 깨야 돼. 라는 생각에 발버둥 치면서 오늘도 겨우 일어났어. 지금은 무서워서 1층에 이불 깔고 누워서 모바일로 글을 쓰고 있는 중이야. 종종 가위에 눌리면 양손으로 기어다니던 여자가 있던데 제발 계단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하게 자고 계신가요? 자기들 옆에 정말 아무도 없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전 27살 평범한 회사의 월급쟁이입니다. 일하고 보고하고 까이고 다시 하고. 그런데 이런 지루한 회사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는 선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애아빠인 29살의 선배님입니다. 나름 회사 내 중요팀의 팀장이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배가 더욱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유머 감각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활의 활력소였던 선배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병가를 내더니 일주일 후에나 회사로 돌아오더군요. 그리고 아이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유머는커녕 말 한마디를 제대로 안 하고 어두운 곳은 극도로 싫어하고 무엇보다 사무실 안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전 선배가 아파서 기가 허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저녁 선배를 근처 고깃집으로 데려가 술 한잔 하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기를 먹던 선배가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야, 너 귀신이 있다고 믿냐? 네? 선배, 무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선배가 겪었던 듣고도 믿기지 않는 얘기가 펼쳐졌습니다. 원래 처음 병가를 냈을 때 선배는 아팠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다들 알겠지만 금요일 날만 병가를 낼 수 있으면 금, 토, 일 제대로 놀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 토요일이 결혼기념일이었답니다. 괜찮은 펜션으로 여행 가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병가를 냈던 거죠. 평소 성실했던 선배였기에 부장은 흔쾌히 허락을 해줬고 선배는 들뜬 마음으로 펜션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천안에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펜션은 예상대로 분위기 있는 곳이었다더군요. 그날 저녁 선배는 준비했던 대로 멋지게 분위기를 잡고 형수님을 막 덮치려고 하는데 현관문에서 이렇게 똑똑똑 하고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선배는 짜증이 잔뜩 나서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었답니다. 분위기를 깨기 싫었던 선배는 형수님께 집주인이 왔었다고 둘러대곤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배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휑. 결국 그날 저녁은 그냥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계획했던 대로 근처 폭포와 유향지를 돌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유향지 내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았는데 화장실 칸을 누가 또 이렇게 두드리더랍니다. 사람이 찼나 보다 했던 선배는 급하게 일을 끝내고 나갔는데 글쎄 아무도 없었답니다. 어제 일도 했고 해서 기분이 묘했지만 형수님과 함께 그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형수님이 반찬이 부실하다면서 근처에 마트에 가서 장 좀 봐온다고 하고 나가셨고 선배는 피곤도 풀 겸 샤워를 시작했는데 한참 샤워를 하다 보니 또 누가 이때 선배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답니다. 첫날 저녁, 화장실,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문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가 또다시 들어도 무서우리만치 똑같은 박자였다고 하더군요. 똑똑똑. 겁이 난 선배는 문을 열어 제꼈지만 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문을 열어둔 채로 샤워를 하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누군가 똑똑똑. 문을 열어도 없고 닫기만 하면 똑똑똑 거리는 그 노크 소리 때문에 선배는 신경이 곤두섰고 작정을 하고 현관문 앞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가 날 때 바로 문을 열어 보기로 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1분쯤 뒤 다시 들리는 똑똑똑 소리. 선배는 바로 문구멍을 향해 밖을 확인했는데 형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안심한 선배는 문을 열어줬는데 뭔가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형수님이 기분이 안 좋은지 굳은 안색을 하고 들어와서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선배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오빠 문 열어줘. 고기 사왔어. 라는 소리가 들렸고 설마 하며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형수님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싱크대에서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따라 들어갔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더랍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선배는 형수님께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평소 유머와 장난기가 많았던 선배의 말을 형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 주인에게 연락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선배 또한 안심하고 잠을 청하려는데 다시 들리는 소리. 그제서야 형수님도 서서히 겁이 질리시기 시작했고 한참을 기다려도 그칠 줄 모르는 그 똑똑똑 소리에 선배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을 확인해달라고 했답니다. 얼마 후 집주인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10개나를 지켜봤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집주인이 갑자기 다급해진 목소리로 빨리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빨리요. 선배는 영문도 모른 채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차키만 챙기고는 형수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집을 빠져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닫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선배는 무언가를 봤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 순간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이. 선배는 집주인을 붙잡고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묻자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안 나타나서 전 손님께서 잘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나오려는데 등 쪽이 서늘해지면서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손님 방으로 누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거 다른 분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1년 전에 손님이 처음 묵었던 방에서 웬 아가씨 하나가 죽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왔다가 여자가 술 사온다고 나갔다가 강도를 만난 모양이에요. 칼에 찔려서 겨우겨우 방 앞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에 있던 친구들이 완전히 취해서 못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들은 선배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고 제게 말을 했던 그날까지도 그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짓말 하면서 넘겨야 했으나 선배의 얼굴이 너무나도 공포에 질린 얼굴이어서 도저히 뭔가 거짓말이라고 믿기가 힘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고 무서웠던 건 선배의 형수님은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직하기 전 회사에서 선배에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줄은 알지만 정말 싫어하고 선배 형수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신 거 회사 직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동안 힘들어했던 선배도 다 털고 일어나 다시 웃는 모습으로 회사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다 털고 일어났던 선배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던 선배가 저에게 하는 말이 병가를 내고 형수님이랑 같이 펜션에 갔다니. 더군다나 선배가 말한 3시간 거리에 있다는 그 펜션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선배에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믿는 저는 조심스럽게 병원 진료를 권했지만 선배는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퇴원실에 제 눈앞에서 형수님께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며 전화를 하는데 정말 놀랬던 건 분명히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 자빠질 일이었기에 전 선배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서자마자 통화 목록을 살펴봤는데 제 앞에서 통화했던 1월 4일 오후 11시의 통화 기록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날이 있은 후 다른 직원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선배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갔고 결국 프로젝트 건에서 심한 말다툼을 하고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아직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네요. 그냥 오늘이 3월 4일이길래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 한 줄 써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이 이야기 하면서 계속 현기증이 나요. 읽는 내내 저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네요. 오빠, 문 열어줘! 오빠 문 열어줘. 세 번째 이야기. 일상 속의 복수가 모여. 무더운 하굣길. 학생 장진주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찬물 샤워를 할 생각이었다. 헌데 대문 근처에서 작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골목길에 웬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씹어먹고 있었다. 바닥에 그릇에 들어있던 알갱이들, 길고양이용 사료였다.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본 할머니는
입안을 드러내며 웃었는데 그 얼굴이 장진주에게는 너무나 무서웠다. 마주친 시선을 억지로 피해가며 후다닥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진주.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 할머니가 옆 건물에 사는 치매 할머니라는 사실을 떠올려냈다. 엄마! 호들갑을 떨며 집으로 들어간 장진주는 엄마에게 방금 본 것을 이야기했다. 뭐? 놀란 엄마는 얼른 창밖으로 골목을 확인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드는 엄마. 아, 혜완에도 참 고생이 많겠어 정말. 본인은 지금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장남인 남편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괜히 들었다. 장진주는 엄마의 옆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 사료 엄마가 내놓은 사료 아니야?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실 장진주의 엄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캣맘이었다. 가끔 먹이를 주지 말라며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문제로 2층 아저씨와 크게 다투기도 했었다. 장진주는 이번 일로 또 분쟁이 생길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의 엄마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뭘 어떡해. 내가 그 할머니 먹으라고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 할머니가 뭐 때려 먹은 건데 뭐. 엄마는 장진주가 걱정하는 쪽으로는 생각이 닿지 않는 듯 그저 치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옆집의 사정만 걱정해냈다. 곧바로 핸드폰을 들 정도로. 여보세요? 여우 엄마. 저녁은? 나도 아직이야. 그런데 있잖아 자기. 혜화 엄마는 할머니 알지? 세상에. 장진주의 엄마는 전화로 그 사실을 떠들어댔다. 장진주는 골목길에 덩그러니 놓인 사료 그릇을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리다가 표정을 풀고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더운 땀이 느껴졌고 얼른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게 급했다. 별일 없을 것 같다면 말이다. 그 주말이 지난 월요일. 장진주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야, 우리 동네에 파란 대문집에 치매 할머니 있는데 야, 그 할머니 골목길에서 길고양이 사료 주워 먹더라지 뭐야? 뭐? 왜? 그거 어떻게 먹어? 왜 먹어?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니 장진주는 맹세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엄마에게 했던 말이 전부였다. 그녀는 조금 경직된 얼굴로 친구에게 물었다. 너 그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야? 옆반에서 들었는데? 맞다. 너 그 동네 살지? 너 그 할머니 알아? 진짜 이상해? 아니, 잘 몰라. 장진주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학교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라면 동네에서는 뻔하다. 그 할머니를 그리고 그 가족을 보며 수군거릴 사람들이 떠올랐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장진주. 엄마! 거실에 앉아 깔깔대며 TV를 보던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깜짝이야. 왜? 뭐? 인상을 찌푸리며 가방을 팽개치는 장진주. 엄마 바로 옆으로 가 따지기 시작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얘기 들은 줄 알아? 옆집에 치매 할머니가 고양이 사료 주워 먹는 얘기 들었어. 근데? 근데긴 뭐가 근데야.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잖아. 엄마 때문이야.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떠벌리고 다녀? 소문?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는 시덥잖은 얘기를 들었다는 듯 바닥에 놓인 그릇에 손을 뻗었다. 쿠키 하나를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며 야, 그날 있었던 일 얘기한 건데 뭐 그게 뭐 나쁜 말이냐? 엄마가 슝을 봤니? 뭘 했니? 그래도 사람들이 옆집 할머니 볼 때마다 수근거릴 거 아니야. 찝찝하다고. 야, 우리 동네에 그런 거 흉보는 사람 없어 얘. 다들 할머니 걱정하면 걱정했지. 그래도 시끄러. 됐고 이거나 먹어.
엄마는 장진주의 입을 막으려는 듯 쿠키 하나를 입으로 가져가댔다. 기성품 초코칩 쿠키는 아니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카페에서 파는 수제 쿠키 같은 느낌이었다. 입을 삐죽이면서도 일단 쿠키를 받아드는 장진주.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아, 그래도 괜히 나 때문에 이상한 소문 났다고 옆집 아저씨가 화내면 어떡해. 제 할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쿠키를 베어물고 우물거리는 장진주. 뭐야 이거? 맛이 왜 이래? 카카오 99%라도 씹은 표정으로 쿠키를 내려다봤다. 엄마는 예상한 얼굴을 봤다는 듯이 웃으며 야, 몸에 좋으니까 그냥 먹어. 뭐더라? 아, 뭐 하여튼 몸에 좋은 그거 그거 넣었대. 연예인 이효리가 먹는 거 있잖아. 어? 장진주는 미심쩍은 얼굴로 쿠키를 관찰했다. 자세히 보니 정말 초코칩이 아닌 듯했다. 그때 그리고 얘 너도 참 별 걱정을 다 한다. 옆집 혜원이는 신경도 안 써. 이 쿠키도 혜원이가 갖다 준 거야. 아, 진짜? 미간을 찌푸리며 쿠키의 속에 더 집중하는 장진주. 순간 눈을 부릅뜨며 엄마, 이거 이 알갱이 고양이 사료 아니야? 뭐? 모녀의 눈이 쿠키 속 초코칩으로 집중됐다. 둥글고 거친 질감의 갈색 알갱이, 익숙한 각을 지닌. 아, 진짜, 이 옆엔 내가 미쳤나? 쿠키를 내팽개치며 벌떡 일어나는 엄마. 옆에 장진주는 으이 하고 헛구역질을 올렸다. 이 사이코 같은 옆엔 내가. 치가 떨리는 얼굴로 부들거리던 엄마는 당장 현관 쪽으로 달려가 신발을 구겨 신었다. 그러나 옆집에 항해 방문을 하기도 전에 현관 앞에 손님을 먼저 받아야 했다. 2층의 사내였다. 아, 뭐해요? 지금 당신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가세요. 가뜩이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 짜증나는 얼굴을 봐서 일그러지는 엄마. 그러나 사내는 웃음마저 지으며 손에 든 통을 흔들어댔다. 아줌마, 내가 고양이들 밥 주지 말랬잖아요. 오늘 내가 아줌마가 내놓은 사료에다가 약 쳤거든요? 방금 보니까 그릇을 싹 비웠던데. 지금쯤 이 동네 고양이들 다 뒤졌을걸? 엄마와 장진주의 흔들리는 시선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방금 먹은 그릇 위에 담겨있는 쿠키를 향해. 오늘 내가 아줌마가 내놓은 사료에다가 약 쳤거든요? 방금 보니까 그릇을 싹 비웠던데. 아줌마도 먹었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지하 사무실 체험실화. 난 20대 중반 때 서울 변두리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잠깐 일했었어. 말이 업체고 회사지 직원이라곤 나 포함 달랑 3명이었고 급여가 많다거나 일이 전문적인 수준도 아니라 뭔가 회사라고 하기엔 상당히 열악한 체계였지. 대표란 사람은 업무 특성상 매일 어디 외부 미팅이 잡혔다며 사무실에 있는 날은 거의 없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아주 최악이었어. 사무실이 반지하에 위치했기 때문인데 솔직히 처음 면접 보고 합격 연락 받았을 때도 그냥 안 가려고 했어. 다른 무엇보다 반지하라는 근무 환경이 너무 싫었거든. 일단 여름이라 가뜩이나 찝찝한데 습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반지하 공간은 별 보도 듣도 못한 벌레며 심지어 쥐가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깔끔 떠는 내 성격상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 근데 뭐 어쩌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다른 곳에서 연락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
아무리 상황이 궁했어도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었어.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벌어진 내 생애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경험 때문이야. 앞서도 말했지만 사무실엔 직원이 나 포함 3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2은 여자였어. 나보다 먼저 일을 했으니 선배격이었지만 서로 일적인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눠주질 않았고 그냥 딱 업무 시간이 끝나면 땡 하고 퇴근하는 분위기라 이 사람들하고 친해질 계기랄 것도 없고 그냥 뭐 비즈니스 동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날 그날도 여직원 2은 일을 마치자마자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어. 나도 뭐 애사심 따위 없었고 오래 다닐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직원들 나가면 바로 정리하고 퇴근하곤 했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일과 중에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입사 후 처음으로 야근이라는 걸 하게 됐어. 뭐 일종의 잔업이었지. 잔업을 한 지 1시간 좀 지났나? 한참 일하다가 몸이 뻐근해서 기지개를 펴고 담배나 한 대 필 겸 뭐 사무실엔 나 혼자밖에 없겠다 나가기도 귀찮아서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는 안에서 보면 사람 발목 정도만 보이는 높이의 창문이 하나 나 있었어. 그래서 그 사무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하나 꺼내 물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 누가 나를 쳐다보는 느낌. 내가 직접 보진 않아도 내 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감지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이상하게 머리가 쭈뼛 서면서 등골이 서늘한 게 오싹한 거야. 순간적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말고 무심코 그 창문 쪽을 쳐다봤지. 차라리 그때 그 창문 쪽을 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곳을 쳐다보던 난 얼마 후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근처 병원이었어. 내가 깨니까 옆에 사장이 서 있었는데 아마 연락을 받고 온 것 같더라고. 근데 난 일어나자마자 사장한테 막 따지듯 물어봤지. 도대체 그것들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장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날 내가 왜 그 창문을 보고 기절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왜 사장한테 따지듯 그것들이 뭐냐고 물어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날 그 망할 놈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기절하기 직전의 상황과 그 뒷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 시점은 내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창문 쪽을 쳐다봤을 때부터야. 정신을 잃기 직전 기억이 딱 그 직후까지였거든. 창문을 쳐다보는데 뭔가 희끄무레한 동그란 거 2개가 둥둥 떠있는 거야. 초저녁이고 말했듯 사람 발목 정도만 보이는 공간이라 처음엔 근처 사는 애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떨궜나 싶더라고. 근데 이 2개의 동그란 게 서서히 사람 모습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건 분명 핏발이 선 창백한 피부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선 눈에 초점도 없고 입은 해발레하고 벌리고 웃고 있는 2 여직원의 얼굴이었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뭐 엎드리거나 낮은 자세를 취하고 2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쳤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그 공간은 사람 하나 들어가면 그냥 딱 그 자세 그대로 발목 정도만 보일 뿐이지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아주 비좁은 곳이어서 그 안에서 엎드리거나 심지어 쪼그려 앉는 것조차 불가능해.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친구들과 난 일적인 것 외에 사소한 농담조차 나누는 사이도 아니었거니와 더더욱 그런 장난을 칠 이유도 없었지. 그리고 기억을 잃는 와중에도 정확히 기억했던 건 몸통도 없고 얼굴 2개만 딱 그 창문 높이에 맞춰서 둥둥 떠 있었다니까. 그 재수없고 기묘한 몰골로 웃음을 지으면서.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그 순간 내가 기절했던 건 아마 나도 모르는 어떤 촉 같은 게 발동해서였나 봐. 병원에서 눈뜬 순간 따지듯이 물으니까 사장이 왜 나를 보며 당황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일하던 그곳에 여직원은 없었어. 2달 동안 난 얼빠진 놈 마냥
같이 일하는 여직원 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거지. 물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지. 내 눈에는 존재했으니까.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사장도 나도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의 기억이 달랐던 것 같아. 사장은 면접 때 회사 인원이 없으니 당분간 혼자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했대. 근데 내 시점에선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어. 이후 외근이 잦은 사장과 크게 마주할 일이 없었고, 그렇게 난 나대로 여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했고, 사장은 사장대로 그냥 나 혼자 성실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 맡겨두고 밖을 돌아다녔던 것 같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다거나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근데 거짓말은 아니었어. 사장은 진짜 그런 줄 알았나 봐. 근데 결론적으로 나도 미친 건 아니었지. 당황스러워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낸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 사실 한 5년 전 원래 그 회사 사무실은 지상에 위치해 있었고 처음엔 여직원 둘을 채용해 사업을 꾸렸었대. 나름 일도 잘해서 성실하게 오래 두고 쓰려고 사장이 딱한 이 친구들을 위해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랬나 봐. 근데 이게 좀 화근이었던 게 밤에 회사에서 자다가 건물에 화재가 나서 둘 다 질식사를 했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구 사장의 사업은 희한하게 내리막길을 걸었고 결국 여차저차 그 당시 사무실까지 흘러들어갔던 건가 봐. 그나마 운영이 좀 나아지면서 혼자 하기 버거운 찰나에 나를 고용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사전에 나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여직원 운운하면서 따져 물으니까 이 사람도 당황스럽고 뭔가 꺼림칙하고 뭐 그렇겠지. 이후 난 당연히 그곳을 나왔고 지금까지 사장이나 회사에 대해 들은 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떠오르는 거지만 그날 그 사건을 겪기 전까지 진짜 사람 같았던 그것들의 정체는 뭐였을까? 진짜 사장이 데리고 있다 죽은 전 직원들의 망령이었을까? 솔직히 난 그 창문 밖 그것들의 모습도 괴기하고 무서웠지만 2달간 정말이지 사람처럼 일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의문의 정체들과 그 상황들이 지금 생각하면 더 오싹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던 그 사람들 정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맞나요?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중학교 시절 여름이었네요. 지금은 20대 후반이에요. 땀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쫄래쫄래 오니 옆집 아주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우리 엄마의 유일한 친구이자 말동무. 엄마, 내 왔다. 어여 언니라. 아줌마한테 인사 안 하나? 가방 풀고 할락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야 배고플 낀데 밥 먹으라서 버터 씻으라. 부엌에 가면은 반찬 다 올려져 있으니까 네가 밥만 푸다무. 알았대. 저는 밥 먹는 와중에 두 분이 무슨 대화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는지 입은 씹고 있으면서도 귀는 연실 거실로 향했죠. 밥을 거의 마시듯이 먹고 보리차로 입가심하고 거실로 나와 선풍기 앞에 앉았습니다. 선풍기를 강으로 해놓고 얼굴을 가까이 하고선 아 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 씻나 시끄럽다. 가가 씻으라. 지지부리 하이가 있지 말고. 선풍기 혼자 다 먹고 있노. 알았다. 좀만 이따 씻을게. 그러면서 점점 두 분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등에 간간히 소름이 돋게 됩니다. 그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어머니가 지금 60대 중반이신데 어머니 어렸을 때 기이한 일이 많이 났었나 봐요. 형제도 많았던 터라 먹고 살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다들 뿔뿔이 타향살이를 하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돈 붙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 그랬나 봐요. 제 큰 이모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는데 그날 본집에 오는 날이라 마중을 갔답니다. 원래 항상 외할머니 혼자 가시다가 저희 엄마가 하도 바람 쐬고 싶대서 같이 가자고 조르셨답니다. 가시나 마 집에 있지. 뭔데 거삭할라꼬. 그래도 저희 엄마는 좋다고 희죽희죽 웃으시면서 따라 나섰답니다. 토요일날 일이 끝나면 항상 7시쯤이었는데 본집에 오면 9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의 나이는 지금 이야기 속 저의 나이보다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쯤? 항상 계곡 위에 다리 끝에서 기다렸는데 그날은 9시 반, 10시가 되어도 큰이모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답니다. 아무리 여름이었지만 시골이었던 터라 점점 바람도 거세지고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기 같은 게 느껴지셨대요. 외할머니도 저희 엄마도 오돌오돌 떠시다가 안 되겠다. 여건이 안 올란 모양이깝다. 가자. 그러시곤 두 분은 돌아섰답니다. 그때 저 반대편 다리 끝에서 엄마 내 왔다 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래요. 작지만 또렷한 소리였대요. 외할머니는 흠칫 놀라셨고 우리 엄마는 깜짝 놀라서 큰이모께서 오신 줄 알고 외할머니 보고 언니 왔는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외할머니 표정이 정말 안 좋으시더래요. 그리곤 하시는 말씀이 뒤도 보지 말고 가재 하곤 저희 엄마 손을 꼭 움켜잡으시곤 침착하게 걸으시더랍니다. 할머니는 경험상 알고 계셨겠죠. 큰이모가 아니라는 거. 엄마는 처음 겪는 일이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러시나 하며 갸우뚱했지만 직감상으로 할머니의 어두운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대요. 아, 뭔가 위험하구나.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엄마 너무 급하게 뒤에서 부르더래요. 우리 엄마는 순간 큰이모가 정말 맞지 않겠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뒤돌아보려고 하는데 외할머니께서 꼭 잡은 손을 확 잡아당기시고는 아야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엄마는 그저 멍한 상태에 할머니는 굳어버린 표정. 그렇게 두 분은 손을 꼭 잡은 상태로 집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셨다고 합니다. 한 걸음 걷고 있으니 또 뒤에서 엄마 또 한 걸음을 떼니 엄마 나중엔 악이 섞인 목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다리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처음엔 작게 들리던 그 목소리는 나중 되니 산중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엄마 안 돌아보면 안 될 정도로 가슴이 꽉 조여왔답니다. 저희 엄마는 결국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던 외할머니의 말을 어겨버립니다. 뒤를 돌아본 거죠. 기이한 것은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셨고 그 와중에 다급하게 외할머니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른 고개 돌려라 파트! 그런데 말은 들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듣더랍니다. 어느 순간 기억이 없어지셨고 그리고 깨어났을 땐 이미 집이었다고 했죠. 새벽이었는데 할머니는 오돌오돌 떨고 계셨고 외할머니는 다시 저희 엄마를 눕히시면서 오늘 본 거는 다 잊어먹을 뿌레 알았나 하시더랍니다. 다음날 저희 어머니는 그 다음 상황을 직접 외할머니께 듣지 않고 옆집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 속에 저희 엄마와 옆집 아줌마가 나누는 이야기를 경청하는 저처럼 말이죠.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가 뒤를 돌아보고 멍한 상태로 정지되어 있길래 얘가 홀렸구나 싶어 소리 지르시다가 쓰러지기 전에 바로 들쳐업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미친 듯이 집으로 달리셨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 할아버지께서 집 밖으로 막 달려 나오시더랍니다. 먹고 이거 아가 와기 전했노. 저희 할아버지는 엄마를 받으셔서 안으셨고 외할머니는 터덜터덜 기운 빠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들어와 물 한 모금 퍼드시곤 가뿐숨을 몰아주시는데 외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거 나가고 아차 싶던데 크나 어제 편지 왔었다. 아, 못 온다고 내 말해준다 하는 게 아니 내 주말마다 오던 게 안 오니끼니 주머니에 편지 넣어놓고 난도 3턴 까먹었겠네. 너 그 좀에 있다 들어오겠지 싶었는데 한참을 아가 걱정이래가 내도 막 뛰어나가던 잠이었다. 밖에서 무슨 일 있었드나? 어이? 저희 엄마가 들으신 건 여기까지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을 품는 도중 보신 것을 묘사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큰 이모는 없고 까만색 옛날 할아버지들이 걸쳐있는 길다랑 한복 같은 걸 걸쳐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무엇인가가 다리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산발이었고 신발은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입만 보였는데 그 입에선 큰 이모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며 엄마 하고 소리를 내는데 가히 그 모습이 매우 기이해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외할머니와 엄마 쪽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워질 때마다 엄마를 찾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다급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덩실덩실 여유로운 듯 춤을 추는데 입은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엄마가 묘사한 모습을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상상하고 있자니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춤을 추고 있던 사람은 왜 그렇게 애타게 저희 엄마와 할머니를 불렀던 걸까요? 여러분들도 만약 검은 옷차림에 머리를 길게 내려뜨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에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도망치세요. 그게 꿈속에서라도 말이죠. 엄마! 이것으로 도쿄 K장의 새로운 컨텐츠 검은 밤은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 혹은 제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든 그대, 부디 그 어떤 무언가와 함께하는 밤이 아니길 바랍니다.